25년 구형을 이제 보면서 자연스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명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순실 구형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형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원서를 보낸 최순실의 속내, 오늘 구형 25년이 나왔다고 이걸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를 여쭤보면서 저는 구형 25년이라니까요. 13가지 범죄 사실은 공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를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저로 인해 고통 좌절을 받은 대통령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보이콧 중이시죠. 지금 재판. 근데 이르면 1월에 심리가 마무리되고 아마 지금 얘기로 1월 26일 날 같이 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최순실 결심 공판 논고에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가 7차례 언급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실제 안 해요. 뭐 그냥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뭐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7시 12분입니다. 뭐 속보가 또 들어오는 모양인데요. 문 대통령이 한중,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평화, 번영, 협력의 운명적 동반자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한중 최근 어려움은 역지사지의 기회,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 후퇴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잘해보자. 이런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오간 얘기들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만찬에서도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좋은 결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김광덕 전 부장부터 최순실 박근혜 속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이제 구형을 했기 때문에 25년 구형을 딱 들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구형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좀 많이 좀 두려워 그럴 것 같아요. 그 다른 지금 일반인들도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이 어떻게 돼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오늘 딱 이렇게 최순실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 수학 공식이 있죠. 저렇게 되면 서로 비슷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주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을까 했는데 결국에는 뭐 속담으로 안 하면 50보 100보 뭐 막상막하인 거죠. 근데 이제 정윤의 문건에는 1위가 최순실인데. 예, 권력서 1위. 예, 권력서로는 그냥 그렇게 양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사면을 받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최순실보다 먼저 받을 가능성은 있다. 세월이 흘러서. 최순실도 사면 대상인가요? 아, 그 탄원서는 그래서 보냈나요, 그러면? 친한 척 하려고? 탄원서. 일단 그렇습니다. 그렇다는데. 전기현 의원. 제가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에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한 그 일종의 변론서죠. 네, 결심 변론서를 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인정하는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는 KD 코퍼레이션 기억나십니까? 현대자동차 납품점 예. 자기 그 정유라 딸 친구 아버지. 해라 했던 그것이 죄라면 죄고, 두 번째는 코어 스포츠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삼성으로부터 코어 스포츠가 36억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는 범죄에 해당되면 달게 받겠지만 뇌물죄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아시다시피 25년 구형을 했고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런 결심 그 의견서를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선처를 요청했느냐. 결국 대통령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고, 오늘 25년 구형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이미 정치검찰 아닌가.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박정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의 무능을 네. 아마 탓하고 있을 겁니다. 예. 그리고 원망과 회환으로 전철된 이 사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거다.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뭐 검찰뿐만 아니고 법원에도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아주 커다란 그 상실감에서 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시진핑 얘기를 계속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동 이익과 넓은 협력 비전을 강조했고,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봤던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사드 얘기가 언급이 안 됐답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강기정 의원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드는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네, 그동안 한중 간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암묵적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 오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형량이 이제 관심인데요. 예. 지금 25년에다가 괘씸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괘씸죄가 추가로 되면 이제 구형량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년 넘어가면 무기징역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언급 안 했다는 것은 터진 실밥을 다시 봉합하는 예, 아까 그런 말씀하신 걸로 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그동안 그만하자. 봉합을 했는데 예, 했다고 예. 했는데 계속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나게 건드리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봉합을 하자. 진짜 봉합이 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지금 별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결과를 보고 최순실도 자업자득이고 이것도 내 업보다. 어쨌든 최순실이가 25년 이게 징역 구형을 받은 거 보면은 10년이든 결과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도 무기징역 아니겠느냐. 무기까지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기한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최순실은 뭐 몇 년이든 무기든. 뭐. 탄원서를 낸 것은 본인을 위한 그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 한 겁니다. 그렇죠. 본인 위해서 낸 것 같죠. 본인 위해서 낸 맞아요. 거예요. 뭐 살짝 미져와가지고. 나도 뭘 그렇게 충신이고 또 진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국정농단의 주역이 아니라 나는 국정 운영의 조력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재판부라든가 검찰 지역, 특히 재판부에 좀 자기의 어떤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한 탄원서지 뭐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녹취록 공개된 것 보셨죠? 예. 이거 뭐 말씀 농단이 이건 뭐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왜 다 물어보고 했어요 그렇게? 네. 저 김현성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제일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는지 자괴감이 든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제 재판 거부도 하고 변호 거부를 했는지 좀 자괴감이 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순실은 오히려 국민 정서상보다는 좀 낮게 받은 게 사실이에요. 국민들은 사실 오늘 아침 신문만 보도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예, 그런 얘기 법조계에서도 있었다. 25년형이 나온 건 국민 정서상 보면 조금 낮게 나온 건 사실이어서 아마 변호인과 조금 이제 재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조금 많이 어떻게 되겠네 뭐 살아있을 때 나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 세면은 86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벌써 7시 19분 우병우 얘기합니다. 우병우에게 위기란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우병우는 이제 정말 말수가 줄어들고 레이저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한다 지금. 코너링이 좋았던 우병우 검찰의 세 번째 도전 영장 청구냐 아니면 또 이번에도 기각되느냐 각각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또 길지 않게 말씀 부탁드리면서 검찰의 3세번 불패 우병우 3라운드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사찰 의혹이요? 그 민정수석 통상 업무예요. 진기록 보유자 5번 검찰 소환 2번 영장 기각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 사찰 비선 보고, 세월호 수사 방해 위증, 이석수 전 특감 감찰 방해, 최순실 봐준 직무 유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 남용, 수두룩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도 3번 하면 구속인데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 일반적 컴퓨터 배당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난번 한 분이 똑같이 하게 됐네요. 이런 상황이죠. 들어보시죠. 세 번째 영장 심사인데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요?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경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아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세 번째 심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지금 아직 소식이 없네요. 오늘 밤 돼야 결론이 날 모양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정기환 의원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인이 굉장히 이제 복잡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검찰도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렇죠. 구속이 된다면 죄는 죄대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우리 과거에 동화 같은 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죄값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역시 증거가 부족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이 무죄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냉정하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현성 부원장으로 갑니다. 참 이 우병우 사건 볼 때마다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끼게 돼요. 그 당시 재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하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시간 너무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미 다 놓치고 나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저 어떻게 보면 저 베테랑 수사관 아닙니까? 그 검사 아닙니까? 그분을 우병우 주변 정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초등수사 중하고 이게 말씀대로 기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어떤 검찰의 새로운 어떤 증거나 검찰이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네, 이번에 반드시 구속영장이 이번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상황을 2번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서 우병우 사단의 마지막 저항이 지금 되어왔다. 정말 오늘은 그 우병우 사단을 정말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서 검찰이 살아날 건지 정의가 살아날 건지 기로에 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병우 씨가 구속이 되느냐 기각되느냐는 적폐 수사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난관에 봉착해서 사실상 MB 수사, MB 수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김 빠지는 거 완전히 김이 너무 빠져. 김이 빠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 정말 관심이 가는데 저는 2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네. 삼시세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네.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종희 전 의원은 네, 이 서초동의 오뚜기를 만들 것인지 이 검찰이 이번에 최후의 승자가 돼서 웃을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만약 영장이 기각이 또 된다면 또 영장을 다른 죄목으로 만들어서 영장을 또 신청하는지 영장 청구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고 그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보면은 뭐 지금까지 있던 거를 이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데 예. 계속 구속에만 매달리고 또 수사진을 보강하고 이런 검찰의 행태가 저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김학도 부장 짧게. 일단 관심 가는 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판사가 오늘 또 세 번째 심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기각한 것처럼 일관되게 계속 기각해 하는 그런 고민과 네. 아니면 지난번에 기각했는데 이번까지 또 기각하면 나를 또 뭐라고 공격할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판사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우연 지금 저 뇌물의혹 대포폰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계속 썼대는데요. 또 이번에도 그 이유를 여쭤보면서 이우연 앞에서는 대포폰 금지돼요 외치고 뒤로는 대포폰을 애용한 거 아닌가? 2013년에 대포폰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그래놓고 대포폰 이용해서 뭐 건설업자, 부천시 부의장한테 뭐 빌려준 걸로 해 차용증 쓰자고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진짜로 다음 주에 나갈 거라니까 하고 있는데 안 나오기만 해봐. 12월 20일 3차 소환했고요.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또 날아오면 어쩌지?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포폰 사용하는 단체가 좌파 정부, 또 보이시핑, 또 불법 도박, 또 불법 사채업자 이렇게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입니다. 그 대포폰 확인이 6개월이 돼야 본인 확인이 됩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그 법안이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지금 사회가 경제도 어렵지만 온통 언론을 접해보면 뉴스를 보면 이 국민들 되게 불안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의원 생활 해보시니까 강기정 전 의원님 어렵죠? 네, 이 대포폰 쓴 이유가 사실은 이 도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없는 나라를 만들면 대포폰은 특별법 법안 안 만들어도요. 도청 없는 나라를 만들면 됩니다. 예. 네. 정답입니다. 이런 경우를 내로남불이라고 하는데 한국당이 이번에 아까 김성태 신임 원내대표도 왔습니다만 정말 한국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려면은 이러한 문제 물론 뭐 이우연 의원의 그런 사실 자체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이러한 불미스러운 일에 연계됐을 때 과감하게 당에서 징계 조치도 하고 추당 조치도 이래야만이 한국당이 신뢰를 받는 진짜 거예요. 그 맞아요. 자꾸 감싸고 앉아 있어요. 감싸고 앉아 있으니 한국당 신뢰가 되겠습니까? 네. 자, 김광덕 부장. 이우연 의원은 일단 본인의 말하고 행동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대포폰도 그렇고요. 과거에 박지원 의원한테 검찰 출석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었는데 이번에는 본인의 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지금 두 번이나 거부하고 나가 이제 다음 주에 하겠다는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간이 좀 남는데요. 다른 분 얘기할 분 안 계세요? 전기현 의원 얘기해 주시죠. 뭐 이런 분 국회에 저는 뭐 한두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의 사고 체계에는 국민은 법 아래에 있고 국회의원은 법 위에서 논다 이런 분일 겁니다. 예.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정상회담 모두 발언에서 시진핑은 사드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답니다. 이건 아마 상당히 유의미한 지금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 공동 이익과 넓은 협력 비전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좀 일진이 안 좋은 날인 것 같아요 했는데 사실은 오늘 아침에 식사하시면서 뭐 환한 웃음을 보인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일진을 좀 잘 좋게 마무리하시고 한반도 위기를 평화로 만들어 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수서 마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을 받지 않는 것이 뭐 검찰뿐만 아니고 법원에도 기대할 게 없기 때문에 이미
아주 커다란 그 상실감에서 이 모든 것을 운명에 맡기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시진핑 얘기를 계속 지금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공동 이익과 넓은 협력 비전을 강조했고, 그리고 모두 발언에서 지금 가장 우리가 초미의 관심으로 지켜봤던 확대 회담 모두 발언에서 사드 얘기가 언급이 안 됐답니다.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아마 강기정 의원은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사드는 언급을 안 했다는 것은 의미가 있죠. 네, 그동안 한중 간 합의를 통해서 더 이상 추가로 배치하지 않겠다, 예.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이런 암묵적인 협의가 됐기 때문에 예. 오늘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형량 인지에 관심인데요. 예. 지금 25년에다가 괘씸죄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재판을 거부하고 있어요. 그렇게 괘씸죄가 추가로 되면 이제 구형량이 훨씬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25년 넘어가면 무기징역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까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 언급 안 했다는 것은 터진 실밥을 다시 봉합하는 아까 그런 말씀하신 걸로 대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 이상 이제 그 부분 가지고 그동안 그만하자. 봉합을 했는데 예, 했다고 예. 했는데 계속 또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건나게 건드리지 말자. 이제 더 이상 이 문제는 봉합을 하자. 진짜 예. 봉합이 좀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실 지금 별 생각이 아무 생각 없을 겁니다. 결과를 보고 최순실도 자업자득이고 이것도 내 업보다 어쨌든 최순실이가 25년 이게 징역 구형을 받은 거 보면은 10년이든 결과적인 책임은 나한테 있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도 무기징역 아니겠느냐. 무기까지 받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기한에 대한 개념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최순실은 뭐 몇 년이든 무기든. 뭐. 탄원서를 낸 것은 본인을 위한 그 성경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 코스프레 한 겁니다. 그렇죠. 본인 위해서 낸 것 같죠. 본인 위해서 낸 맞아요. 거예요. 뭐 살짝 미져와가지고 나도 뭘 그렇게 충신이고 또 진정을 가지고 대통령을 모시려고 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국정농단의 주역이 아니라 나는 국정 운영의 조력자다. 뭐 이런 것들을 좀 과시하기 위해서 재판부라든가 검찰 지역 특히 재판부에 좀 자기의 어떤 뜻을 알리기 위해서 한 탄원서지 뭐 박근혜 대통령 위해서 낸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녹취록 공개된 것 보셨죠? 예. 이거 뭐 말씀 농단이 이건 뭐 도대체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그걸 다 물어보고 했어요. 그렇게. 네. 저 김현성 전 의원님. 그러니까 제일 그 박근혜 대통령한테 제일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했는지 자괴감이 든다. 뭐 그런 것처럼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내가 이러려고 이제 재판 거부도 하고 변호 거부를 했는지 좀 자괴감이 들 것이고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지금 최순실은 오히려 국민 정서상보다는 좀 낮게 받은 게 사실이에요. 국민들은 사실 오늘 아침 신문만 보도 무기징역이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예, 그런 얘기 법적일 수도 있었다. 25년형이 나온 건 국민 정서상 보면 조금 낮게 나온 건 사실이어서 아마 변호인과 조금 이제 재심 가고 대법원까지 가면 조금 많이 어떻게 되겠나. 명적 동반자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시진핑이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한중 최근 어려움은 역지사지의 기회, 아름다운 동행이 되길 바란다라고 화답했습니다. 시진핑은 지금 모두가 아는 이유 때문에 중한 관계 후퇴 경험이 있다. 그래서 이제 잘해보자. 이런 정상회담에서 좋은 얘기들이 오간 것 같습니다. 시진핑은 더 나은 길을 닦아서 관계 개선하는 중요한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오간 얘기들을 전해드렸고요. 오늘 만찬에서도 아주 화기애애한 가운데 좋은 결실이 나왔으면 합니다. 일단 질문에 대해서 김광덕 전 부장부터 최순실 박근혜 속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늘 이제 구형을 했기 때문에 25년 구형을 딱 들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연히 나는 그러면 어느 정도 구형이 되는 거지. 당연히 그걸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리고 좀 많이 좀 두려워 그럴 것 같아요. 예, 그 다른 지금 일반인들도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이 어떻게 돼요? 또 물어보더라고요, 실제로. 예, 오늘 딱 이렇게 최순실 얘기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 수학 공식이 있죠. 저렇게 되면 서로 비슷하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더 주범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데 결국에는 뭐 속담으로 말하면 55, 100보 막상 막하인 거죠. 근데 이제 정인의 문건에는 1위가 최순실인데.
권력서의 예, 권력설로는 그냥 그렇게 양론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혹시 사면을 받을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을 최순실보다 먼저 받을 가능성은 있다. 세월이 흘러서. 최순실도 사면 대상인가요? 아, 그 탄원서는 그래서 보냈나요, 그러면? 친한 척 하려고? 탄원서. 일단 그렇습니다. 전기현 의원. 제가 오늘 이경재 변호사가 법원에 이제 최종적으로 발표한 그 일종의 변론서죠. 네, 결심 변론서를 보니까 좀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지금 현재 최순실 씨가 인정하는 범죄는 두 가지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 인정하는 거는 KD 코퍼레이션 기억나십니까? 현대자동차 납품점 자기 그 정유라 딸 친구 아버지. 해라 했던 그것이 죄라면 죄고, 두 번째는 코어 스포츠라고 기억나실 겁니다. 삼성으로부터 코어 스포츠가 36억 용역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정도는 범죄에 해당되면 달게 받겠지만 뇌물죄는 전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되면서 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아시다시피 25년 구형을 했고요. 그럼 왜 그러면 그런 결심 그 의견서를 내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선처를 요청했느냐. 결국 대통령을 살려야 나도 살 수 있다고 이제 생각했던 것이고, 오늘 25년 구형을 아마 박근혜 대통령이 그 소식을 들었다면 이미 정치검찰 아닌가.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법원이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주지 않겠느냐라고 막연하게 기대하고 있는 상황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정희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스스로의 무능을 네. 아마 탓하고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원망과 회환으로 전철된 이 사태에 대해서 자포자기하는 심정일 거다. 25년 구형을 이제 보면서 자연스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 구형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명 탄원서를 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순실 구형을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걸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구형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원서를 보낸 최순실의 속내, 오늘 구형 25년이 나왔다고 이걸 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속내를 여쭤보면서 저는 구형 25년이라니까요. 13가지 범죄 사실은 공범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탄원서를 냈어요. 박근혜 대통령 곁을 떠나야 한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남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이용을 당해 상처밖에 안 남았어요. 저로 인해 고통, 좌절을 받은 대통령에게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탄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법원에. 박 전 대통령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보이콧 중이시죠. 지금 재판. 근데 이르면 1월에 심리가 마무리되고 아마 지금 얘기로 1월 26일 날 같이 뭐 1심 선고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고요. 최순실 결심 공판 논고에서 피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가 7차례 언급됐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피청구인에게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 그거는 제가 판단하기 어렵고 저는 대통령을 모시는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때는 젊은 대학 시절에는 한장 존경했고 그래서 또 많이 좋아했고 그랬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옆에서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를 이렇게 도와줬던 분들이 사실은 뭐 이렇게 무슨 뇌물이나 뭐 이상한 거 뒤로 받고 그런 거는 하나도 없고 그저 맡은 일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쭉 그동안 해온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또 그렇게 믿고 있는데 뭐 실제 안 해요. 뭐 그냥 열심히 일하고 휴일도 없이 일하고 뭐 그렇다고 뒤로 무슨 이상한 거 받고 그런 거는 없는 분들인데도 어떻게 이런 데 이렇게 말려가지고 여러 가지 고초를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고 그래서 요즘은 뭐 미소 지을 일조차도 별로 없습니다. 이번 최순실 씨 관련 사건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실망과 염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특정 개인이 이권을 챙기고 여러 위법 행위까지 저질렀다고 하니 너무나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네, 지금 7시 12분입니다. 뭐 속보가 또 들어오는 모양인데요. 문 대통령이 한중, 한국과 중국 그리고 세계 평화, 번영, 협력의 운내 뭐 살아있을 때 나갈 수 있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무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끔찍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숫자 세면은 86이 되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뭐 벌써 7시 19분 우병우 얘기합니다. 우병우에게 위기란 것이 있을까 싶었는데 세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선 우병우는 이제 정말 말수가 줄어들고 레이저 눈빛이 사라졌습니다. 상당히 힘들어한다 지금. 코너링이 좋았던 우병우 검찰의 세 번째 도전 영장 청구냐 아니면 또 이번에도 기각되느냐 각각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 예상을 좀 해주십시오. 또 길지 않게 말씀 부탁드리면서 검찰의 3세번 불패 우병우 3라운드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사찰 의혹이요? 그 민정수석 통상 업무예요. 진기록 보유자 5번 검찰 소환 2번 영장 기각입니다. 그리고 블랙리스트 작성, 불법 사찰 비선 보고, 세월호 수사 방해 위증, 이석수 전 특감 감찰 방해, 최순실 봐준 직무 유기,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 남용 수두룩한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음주운전도 3번 하면 구속인데 법원은 영장 전담 판사 일반적 컴퓨터 배당으로 결정이 됐는데 지난번 한 분이 똑같이 하게 됐네요. 이런 상황이죠. 들어보시죠. 세 번째 영장 심판대 심경 어떠십니까? 오늘 어떤 점 소명하실 건가요? 사찰이 민정수석의 통상 업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경 한 말씀 해주시죠. 아까도 아무 말씀 안 해주셨는데 세 번째 심사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이거 지금 아직 소식이 없네요. 오늘 밤 돼야 결론이 날 모양이죠. 지금 이게 어떻게 정기환 의원 또 말씀해 주시겠어요? 본인이 굉장히 이제 복잡할 겁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이제 마지막이기 때문에 검찰도 사생 결단식으로 지금 이제 영장을 청구했고요. 그렇죠. 구속이 된다면 죄는 죄대로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권선징악 우리 과거에 동화 같은 데 많이 봤지 않습니까? 죄값을 받는 것이고 만약에 영장이 기각이 된다면 역시 증거가 부족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할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우병우 수석이 무죄는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은 냉정하게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김현성 부원장으로 갑니다. 참 이 우병우 사건 볼 때마다 초동 수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느끼게 돼요. 그 당시 재판장이 그랬지 않습니까? 왜 핸드폰 압수수색 안 하고 그랬냐고. 그러니까 시간 너무 놓쳤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이미 다 놓치고 나서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저 어떻게 보면 저 베테랑 수사관 아닙니까? 그 검사 아닙니까? 그분을 우병우 주변 정리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정말 초등사에 중하고 이게 말씀대로 기각이 됐다 그래서 저는 죄가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보지만 이번에는 분명히 어떤 검찰의 새로운 어떤 증거나 검찰이 충분히 준비를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강기정 전 의원님. 네, 이번에 반드시 구속영장이 이번에 나와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상황을 2번 영장이 기각되는 걸 보면서 우병우 사단의 마지막 저항이 지금 되어왔다. 정말 오늘은 그 우병우 사단을 정말 이렇게 무력화시키면서 검찰이 살아날 건지 정의가 살아날 건지 기로에 서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힘드네요.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병우 씨가 구속이 되느냐 기각되느냐는 적폐 수사가 앞으로 탄력을 받을 거냐 아니면 난관에 봉착해서 사실상 MB 수사도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그럴 수 있어요. 김 빠지는 거 완전히 김이 너무 빠져. 김이 빠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영장 실질심사 정말 관심이 가는데 저는 2번 기각이 됐기 때문에 삼시 세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빠져나가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박종희 전 의원은 네, 이 서초동의 오뚜기를 만들 것인지 이 검찰이 이번에 최후의 승자가 돼서 웃을지 참으로 궁금한데요. 만약 영장이 기각이 또 된다면 또 영장을 다른 죄목으로 만들어서 영장을 또 신청하는지 영장 청구에 대한 그 궁금증이 생기고 그 불구속 수사 원칙으로 보면은 뭐 지금까지 있던 거를 이제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해서 유죄 무죄를 다투는 것도 중요한데 계속 구속에만 매달리고 또 수사진을 보강하고 이런 검찰의 행태가 저는 조금 못마땅합니다. 김학도 본장 짧게. 일단 관심 가는 게 뭐냐면 그 지난번에 두 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권순호 판사가 오늘 또 세 번째 심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판사가 굉장히 고민할 것 같은데 두 번째 기각한 것처럼 일관되게 계속 기각해 하는 그런 고민과 아니면 지난번에 기각했는데 이번까지 또 기각하면 나를 또 뭐라고 공격할까 하는 그런 나름대로 판사의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우연 지금 저 뇌물의혹 대포폰 금지법을 발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 본인이. 그리고 본인이 계속 썼대는데요. 또 이번에도 그 이유를 여쭤보면서 이우연 앞에서는 대포폰 금지돼요 외치고 뒤로는 대포폰을 애용한 거 아닌가? 2013년에 대포폰 금지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입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이렇게 그래놓고 대포폰 이용해서 뭐 건설업자, 부천시 부의장한테 뭐 빌려준 걸로 해 차용증 쓰자고 뭐 이러면서 했다는 거예요. 검찰은 진짜로 다음 주에 나갈 거라니까 하고 있는데 안 나오기만 해봐. 12월 20일 3차 소환했고요. 한국당 의원들은 체포동의안 또 날아오면 어쩌지?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들어보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대포폰 사용하는 단체가 좌파 정부, 또 보이시핑, 또 불법 도박, 또 불법 사채업자 이렇게 전부 나쁜 쪽에서 쓰는 것이 대포폰입니다. 그 대포폰 확인이 6개월이 돼야 본인 확인이 됩니다. 법사위에서 지금 그 법안이 통과가 못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지금 사회가 얼마나 지금 불안합니까? 지금 사회가 경제도 어렵지만 온통 언론을 접해보면 뉴스를 보면 이 국민들 되게 불안한